파스트라다무스 통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시나리오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한 오늘의 주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입니다. 이거 뭐 들어야 되는데 왜 안 줘요? 손으로 하기로 했어요. 손을 어떻게 해? 이렇게? 아니 이거 마친 사람과 마치지 못한 사람 벌칙을 주는 걸로. 뭐 출연료라도 차등을 해야지. 이거 맞추기 동결로. 이거 네 개에 네 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몰아주기. 맞춘 사람한테 몰아주기. 그러니까 맞추기 위해서 그렇지. 뭔가 분석력이나 오케이, 이런 오케이, 걸 오케이. 동원하고 사실대로 100% 동의. 예측을 하는 경향이 떨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잘못 여기 예측한 사람이 정확히 예측한 사람한테 출연료 주기. 출연료 주기? 그건 뭐 그런데 제1야당 대표의 준다고 구속 여부를 가지고 내기를 하는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제1야당 이 대표 여부가 아니고 판스트라다무스가 맞춰도 그만 안 맞춰도 그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계속 맞춰왔다는 이거 거니까. 백지로 못 하나 맞히면 만들어야겠다. 출연을 정지시키든가 아니면 일정 기간 중지시키든가 뭐가 있어야지 말이야. 대충 얘기하고 말이야. 똑같이 이렇게 하면 쓰겠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예측해달라는 당부. 그럼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고 생각하시면 O,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생각하시면 X를 해주세요. 오늘 어떻게 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건 되는데 오늘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 일단 하나, 둘, 셋. 너무 예측한 대로네요. 예. 그러면 다른데요? 왜요? 한 분은 이러고 한 분은 이러고. 작은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이건 돈 아니야 돈? 똑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볼게요.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가장 타격을 받은 인물은 누구라 생각하세요? 우선 질문이 왜 기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안 물어보시고 가장 피해받을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니까 그것도 그렇네. 말씀해 주세요. 왜 기각이라 생각하세요? 제가 진행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원인을 얘기하면 너무 길고 이거 판스트라다무스니까. 그 파장 물어보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질문 같아요. 네. 오히려 아무래도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검찰 현 정부 타격이 있죠. 그리고 근데 비명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실질적으로는 그 친명 비명계의 새로운 국면의 갈등도 또 여전히 남겠죠.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하여튼 뭐 기각될 경우에 피해인데 네. 기각 안 될 것이다라는 경우에 예측을 하신 분들도 피해자를 얘기를 해서 지금 좀 거시기 한데 왜 교식이에요? 그걸 예측을 하는 거지. 우리한테 물어본 거거든. 그거 편집돼요. 흐름이 안 맞아. 기각 이유. 우선 이제 좀 9월 달에 영장 청구가 오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거 가지고 방탄이니 아니니 뭐 하지 말고 당면 가결하자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다음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인데 체포동의안 투표해서 당론으로 해서 나가고 나 영장심사 받겠다 이거 숨는 거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버리면 도주 우려 증거인멸 이런 거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 대표의 정면 돌파 그다음에 정치적 결단 등을 통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들이 네. 상당 정도 소멸될 것이다. 만약에 구속될 경우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실제 민주당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 구속을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장 실질심사 결과 만약에 정말 구속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좀 복합적인 생각이 같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플랜 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어떤 입장을 이렇게 보면은 구속되더라도 그렇게 당권을 포기한다든지 공천과 관련된 본인의 영향력을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생긴다. 만약에 비명계 의원들 또 당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도부 교체, 비대위 구성, 예. 그다음에 공천 개혁 이렇게 이제 개혁적으로 이게 물꼬를 트면은 민주당은 제2의 또 어떤 생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비대위 꾸려진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시점은요? 비대위가 꾸려지는 시점은 언제로 예측하세요? 구속과 동시에 비대위 목소리 나온다. 나온다. 이제 이런 거예요. 전제가 틀렸어요.
왜 그 전제가 틀렸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공천권 행사할 것이다. 이게 악마로 보기 때문에 그 전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구속되면 당연히 당대표직 내려놓는 거고. 그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 한다는 이 전제 있잖아요. 구속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실제로 악마로 보는 사람들의 잘못된 전제예요. 절대 그런 일 아니에요.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구속영장 구속도 안될 거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정상적이면 저 말씀이 맞아요. 저는 최재성 수석은 적어도 그래도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원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원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죠. 뭐 제가 이재명 대표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치적 행보를 보면 옥중에 가서도 당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포스트 이재명을 예상한 아까 그 박찬대 최고가 이야기한 플랜 B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미 친명계에서는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혁신위의 대의원제 폐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어떤 의미로 갑자기 뜬금없이 공천을 앞두고 전당대회와 관련된 룰을 개정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런 전략과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제가 봐도 첫 번째는 구속이 돼도 당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설사 친명계를 살리기 위해서 당대표직을 사퇴하더라도 친명계는 제2, 제3의 이재명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명계 좌장이라고 꼽히는 정성호 의원도 구속이 되더라도 당대표직 내려놓으면 안 된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엊그제가 김대중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이었습니다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결과적으로 민주정부를 이루고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당원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보다 더 많은 240만의 당원이 있는 정당이에요. 뭐 지금 여기서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잘 못 되기를 바라는 뭐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민주당 당원들이 그 위대한 집단 지성을 믿고 민주당 이성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있는 정당이고요. 네. 그 김근식 교수님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처지고 그래서 구속된다면 공천권 행사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주장의 일관성에서는 옥중 공천을 하죠. 아니 김근식 대표라면 교수님이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여쭙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상식적으로 진행되는 게 별로 없어요. 아시잖아요. 네. 아니 어쩌다 저렇게 됐어.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이제 현실과 또 상식과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구속이 된다고 유죄가 확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의 종점은 무죄 싸움이에요. 최재성 수석의 그 전망을 믿습니다. 네. 믿고 아니, 싶어요.